불편한 상사처럼 네. AI한테 지시하느냐, 음. 친절한 상사처럼 지시하느냐, 꼼꼼하게 지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KFN 라디오 시사 토크쇼 프리즘입니다. 이번 순서는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젊은이들 또는 전역을 앞둔 군 장병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도 다운컴퍼니 최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를 돕는 형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소프트 스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소프트 스킬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해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이 소프트 스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 스킬이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 소프트가 있는 거 보니까 하드도 있는 모양인데. 네.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양인데. 네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엔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하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은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협업, 창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과 같이 인간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시대에 왜 소프트 스킬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AI 시대가 되면 하드 스킬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왜냐하면 점점 기술이 증가하면서 사실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도 같이 더 필요해지니까 아무래도 더 높은 하드 스킬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사실 또 하드 스킬을 늘리는데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사실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과거에 하드 스킬을 점점 강조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소프트 스킬과 함께 융합되어 있는 인재들이 더 중요하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I 시대에는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또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또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사람들이 직접 뭔가 업무를 처리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직접 업무를 처리한다, 이거는 하드 스킬에 가깝죠. 그렇죠. 하지만 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 또 막 이렇게 같이 동료들과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생각도 나누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 좋은 아이디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그 무게추가 점점 소프트 스킬 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의 업무 환경에서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실제로 채용 공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스킬을 강조하고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릴 수 있는 태도나 잘 갖추고 있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AI 영향을 받는 노동력이 25에서 44%로 늘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광범위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AI 시대가 왔고 그 AI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결국 이 처리된 결과를 어떻게 공유하고 또 그 AI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 있는 부분들은 다 소프트 스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명한 회사인 링크드인 부사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대학 학위보다 소프트 스킬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AI 시대에 소프트 스킬이 요구된다는 것은 AI와 사람 간의 협업을 또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의 역할은 오히려 기계보다 일을 더 잘하거나 기계를 대체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다워지는 것, 그게 오히려 경쟁력이 아닌가,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스킬, 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쵸. 과거에는 전적으로 그것을 강조했다면 네. 이제는 소프트 스킬, 네. 상호작용이나 네. 어떤 인간 관계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만큼 중요해졌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인 거죠. 네네. 소프트 스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요즘에 소프트 스킬 강조하기 시작했고, 또 그에 따라서 교육도 많이 편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그런 외부 교육들도 열고 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도 그래서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네. 관계 전문가를 네. 모시고 네. 하루에 한 번씩 네네. 관계 맺기의 기술 해갖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거 저희가 고정 코너로 마련하고 있거든요. 역시 앞서가는 방송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이 이런 기회들을 늘려가고 있는데, 사실 이 소프트 스킬이라는 것은 책에서 보고 적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조직 안에서 실전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우리가 그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AI 시대에 꼭 필요한 소프트 스킬 이 5가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AI 시대에서 특히 중요한 소프트 스킬 5가지를 꼽으면 창의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 이렇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네.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AI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요새 네. 뭐 챗 GPT를 네. 하더라도 네. 뭐를 묻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네. 구체적으로 점점 촘촘하게 물으면 물을수록 정교한 답이 나오고 네. 두리뭉술이 물으면 두리뭉술이한 답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네. 이겁니다. 불편한 상사처럼 네. AI한테 지시하느냐, 친절한 상사처럼 지시하느냐, 꼼꼼하게 지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감성적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두 번째 소프트 스킬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은 차갑고 네. 냉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맞는 결과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상황들을 보면 무조건 효율적이고 무조건 이게 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빠르고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된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수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설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그에 이어서 공감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A를 표현할 때 A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풀어낸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회복 탄력성, 제가 최근에 그 AI 파워 유저에 관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네. 파워 유저 칼럼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활용 방법들을 찾거나 한두 번 그 질문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과 관련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피드백에 대한 개방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태도,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AI가 도입된 업무 환경에서 각각 소프트 스킬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살펴보면 먼저 창의적 비판적 사고는 AI와 분업과 견제에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생성형 AI의 대중화로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올바른 질문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지만 그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 몫이다. 어떤 기업이나 그 학교에서는 그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소프트 스킬의 큰 덩어리와 또 하나 의사결정 능력,
이라는 큰 덩어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결과를 던져주잖아요. 이 던져주는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결정 자격이 있더라도 네. 리더의 말을 따르거나 사장님의 말을 따르면 되지만 이제 모두 리더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결정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AI가 발달을 하고 네. AI가 웬만한 것들을 다 처리하고 네. 뭔가 솔루션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네.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네. 최종적으로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네, 네. 그것도 뭐 핵심적인 네. 내용일 테고 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본질과 핵심을 꿰뚫는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잘 좀 정리할 수 있는지도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장이나 우리가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강조 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많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프롬프트 리스트를 좀 가지고 있느냐. 우리 조직에 필요한 프롬프트 리스트. 그 다음에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SNS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적합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공감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좋은 인간관계 능력 등등 이런 이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업무 성과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최근에 많은 이제 젊은 MZ 세대 또 그 이후로 알파 세대들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1년 동안 버티는 사람들의 숫자가 500대 기업 중에서 35%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소프트 스킬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세대들과의 소통을 경험해봤냐 또는 또 내가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내가 다양한 태도들을 형성해서 시점에 맞고 상황에 맞는 나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소프트 스킬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소프트 스킬을 갖춘 사람들은 당연히 업무 성과가 뛰어나고 팀 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이 일은 정말 잘하지만 우리 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평가되는 분들도 많죠. 그런 사람이 있죠. 네. 너무 잘나서 팀 플레이에는 장애물이 되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기업이라는 게 같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직인데 그렇죠. 만약 그런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프리랜서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 조직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또 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감성적 지능이 높은 리더들은 팀원들의 신뢰를 얻고 동기부여를 유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창의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뛰어난 직원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당연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AI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가치를 얻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은 자동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그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도 사람들의 일들 중에서 모든 것이 AI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의 일은 뭘까라고 질문해봤거든요. 뭐냐? 바로 소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과정들이 다 소통이고 저는 강조하는 게 니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하고 싶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니즈와 인풋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것을 입력할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미래 조직에도 미래 시대에도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중요한 네. 소프트 스킬을 개발하려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매주 팀 회의 후에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드백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해보는 이런 연습, 그리고 또 회사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AI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이런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소프트 스킬도 매우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이나 직장인 여러분 모두가 꾸준히 소프트 스킬을 개발해 나간다면 어떤 변화에도 유연히 대처하고 또 빛나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은 50보 100보거든요. 네. 다 거기서 거기인데 비슷한 수준이 되면. 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확연하게 이런 소프트 스킬이 인간관계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과를 좌우하게 되더라. 네.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소프트 스킬,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공감 능력을 네. 포함한 소프트 네.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다음 컴퍼니의 최준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